안녕하세요. 비욘드 해피니스 에세이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힐링과 행복을 위한 글쓰기를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평화의 집 짓기 12가지 이야기 책을 쓰면서 특별히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에 야,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다라는 책을 쓰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화의 집 짓기 빌딩 어 피스 하우스라는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코스모스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비욘드 해피니스 매거진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개간지로서 저희가 곧 출판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글쓰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이 강의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책 출판을 원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의에 힐링과 행복을 위한 글쓰기 강의 다음에는 오감 테라피 활용을 위한 글쓰기, 후각을 통한 감성적 글쓰기, 책 출판과 글쓰기의 주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힐링과 행복을 위한 글쓰기는 첫 번째, 글쓰기는 힐링의 도구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힐링의 도구인 글쓰기는 누가 쓸까요? 또 언제 쓸까요? 왜 힐링을 위해서 글쓰기를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그리고 가장 치유 효과가 뛰어난 글쓰기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을 위한 글쓰기. 글쓰기가 힐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고대 태베 도서관에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책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제라고 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글을 씀으로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울이나 고독이나 불안이나 절망을 치유하는 더 강력한 치유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서 상담을 받는다면 심리 치유 100번에 버금가는 것이 바로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아픈 상처를 드러내서 조금씩 치유를 하기 때문에 쓰는 행위가 나를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글을 쓸까요? 물론 훌륭한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들,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죠. 그러나 자신의 삶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 사람,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게 내 삶의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었다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도 글을 쓸 수가 있죠. 훌륭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유산이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인생의 기록을 남겨주는 것이 정말 값진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나의 삶을, 고통을, 아픔을, 그리고 치유를, 행복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글을 써서 책을 출판을 하고 그것을 지인들에게 나눠준다면 이 또한 정말 훌륭한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러한 글을 써서 내 안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고 또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어쩌면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위로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으로써 내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쓴다는 거죠. 일본의 99세 할머니 시바타 도요는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출판을 해서 100만 부 베스트셀러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스스로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글을 써서 주변에 나눠주다가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언제 글을 쓰려고 합니까? 혹은 언제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언제 글을 씁니까? 우선 여러분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이 정말 무르익었을 때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글을 쓰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남부의 리 장군에게 수많은 북부의 장군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링컨은 정말 분노를 했습니다. 왜 우리 장군들은 이렇게 승리도 못하고 계속 패배를 하는가? 그래서 그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분노가 치달았을 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서랍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그 장군에게 영원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감정을 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 장군에게는 따로 조용히 예,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만 링컨 역시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통 사람과 달리 상대방에게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글을 써서 그러한 감정을 다스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글을 쓰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많을 때, 외로움에 시달릴 때, 실패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때, 왕따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그리워할 때,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글을 쓴다면 여러분의 수많은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었어도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내면의 아이가 12살, 13살, 15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아이, 내 내면의 아이를 성장시키고 싶을 때 여러분은 글을 쓰면서 내 안에 아이를 직면을 하면서 내가 아직 청소년 그 시기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행복할 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행복한 감정을 글로 표현을 하고 두고두고 본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아이를 성장시켜서 더 행복해질 때 내 삶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정 내 삶을 다시 바꾸고 싶을 때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글쓰기가 힐링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글을 쓰려면 우선 혼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살펴보면서 연필이나 볼펜을 쥐고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쓰게 됩니다. 혹은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여러분의 생각들, 기억들, 감정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럼으로써 나만의 시간, 내 마음의 휴식 공간을 글쓰기가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두뇌, 브레인을 쓰는 동시에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치매 효과가 있다.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링컨의 예처럼 이 글을 쓰면서 내 안에 다양한 감정을 만나기 때문에 이 격한 감정, 특히 분노와 같은 그런 감정들이 순화돼서 치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말 남에게 얘기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그런 사건들, 상처들 글로 쓴다면 자기 상담 효과가 있습니다. 수십 명에게 수다를 떨면서 내 아픔을 하소연해 본들 사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을 글을 써서 표현을 한다면 자기 성찰의 시간들 갖기 때문에 자신이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모아두고 이것을 어,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준다면 이것이 당신이 살아있을 때 가족과 지인과 친구에게 주는 인생의 유산이 됩니다. 책으로 쓴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선 노트를 하나 준비합니다. 종이를 준비합니다. 혹은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있는 느낌 그대로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쓰시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책을 읽고 감동받은 구절이 있다면 참고해서 써보시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좋은 대사가 있다면 그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써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간혹 여러분의 머리에 번쩍 떠오른 그런 영감이 있다면 메모에 남겨서 글을 쓸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시를 한두 편 읽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글을 써봅니다. 내가 만일 촛불을 밝히지 않는다 하면 이라는 시를 읽고 평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일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일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네, 두 번째 절은 내가 만일 평화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약 평화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일 평화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도 가끔 느낌이 오면 글을 씁니다. 그 에베레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떠오른 느낌을 적어봤습니다. 정상을 욕심내지 마라. 꼭대기에 오르려면 내려올 힘을 남겨라. 자칫 올랐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올라갈 때는 항상 내려올 것을 대비하라. 정상을 탐하다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무리하게 올라가지만 말고 평정을 유지해라. 네. 어떻게 보면 에베레스트라는 세계 최고의 정상을 올라가는 등산가들의 우여곡절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내가 가고 싶은 어떤 목표, 삶의 정상이 있죠. 그런 정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제가 평소에 조용히 명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떠오른 글들을 적어보았습니다. 평안한 눈이 시원해지는 푸른 하늘이고 엄마 품속에서 젖꼭지에 물고 있는 아기의 숨결이고 깊은 산속의 맑은 옹달샘에서 물을 먹는 작은 새이다. 평화는 추운 겨울 바람을 녹이는 한낮의 햇살이고 숨 막히는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수박 하나이고 꼬르륵 소리나는 배를 채워줄 맛있는 된장찌개이다. 평화는 죽이고 죽는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이 함께 나눠 먹는 초코파이이고 수천 킬로 이동해도 살아남은 이주민의 발걸음이고 철조망과 지뢰밭을 뚫고 온 생존자의 끓는 피이다. 평화는 삶의 고통을 겪고 웃음으로 승화시킨 웃는 얼굴이고 미움의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맞잡은 고결한 접촉이며 슬픔의 강을 건너며 인내로 견디는 거룩한 몸이다. 네, 여러분도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글로 적어본다면 훌륭한 아, 작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치유 효과가 뛰어난 글쓰기란 무엇일까요? 결국 내 안에 깊은 상처들, 많은 아픔들을 글로 드러내는 글쓰기, 자기 고백적인 그런 글쓰기가 치유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기 치료의 대가인 페니 베이커가 얘기를 한 거죠. 자기 고백 방식의 쓰기는 분노 조절 장애나 우울증이나 조울증, 불안 장애와 공황 장애 등의 경우 우리 안에 그 내면에 접근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격한 감정들, 그것이 분노였던, 슬픔이었던, 우울증이었던 그런 감정들을 조절을 하면서 치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쓰기를, 자기 고백적인 글쓰기를 보름 정도를 하게 되면 혈압이나 심장 박동률, 심장 혈관의 개선하고 몇 주에는 육체적인, 심리적인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의식 흐름의 기법이 치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심상이나 회상이나 기억이나 감정들이 물처럼 이렇게 흘러갈 때 이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써본다는 거죠. 그러면 화병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 호흡곤란이나 식욕감퇴, 복통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상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는 몸이 이완되고 내 머릿속에는 수만 개의 단어들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어떤 조언이 있는데 바로 그 조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상태가 치유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많은 심리 치료도 받아보고 또 상담도 해보고
수다도 들어보고 했지만 잘 안 된다면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기 고백적인 글쓰기를 해 보신다면 중세의 유명한 성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기억하시나요? 그 고백록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고백적인 글쓰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우구스트 성인은 많은 치유를 받으면서 결국은 훌륭한 성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여러분이 명상이나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수많은 생각들, 기억들, 심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글로 써본다면 여러분의 그 많은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이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쓰기를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우선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종이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있는 느낌 그대로 써보십니다. 매일 조금씩. 그리고 책을 읽고 감동받은 구절이 있다면 참고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좋은 대사가 있다면 그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이 있다면 그 영감을 메모에 기록해서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여러분은 이제 힐링과 행복을 위한 글쓰기 첫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조금 조금씩 글을 써서 10장, 20장, 100장, 200장이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정리를 하고 목차를 쓰고 꼭지를 쓰고 장과 꼭지를 조정하고 수정, 보완, 편집을 하면 초고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여섯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치면 출판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역시 바로 그런 작업을 통해서 평화의 집짓기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요. 지금은 전자책과 종이책,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리고 비욘드 해피니스 매거진을 통해서 평화의 문화, 행복의 문화, 힐링의 문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